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실전배드 유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손입니다. 자, 오늘 8월 16일 토요 경마, 서울 경마장 모두 14개 레이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저 함께 10분 혈통 전문가 박남규를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원래는 이 서울 경마는 그 기술배 취재 기자 김태현 기자와 같이 해야 되는데, 김태현 기자가 너무 과로한 나머지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와가지고 조금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해서 이번 주는 힘들 것 같고 다음 주에 또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합류가 될 겁니다. 박남규 씨는 뭐 건강한 뭐 별 이상 없죠? 저는 뭐 건강한 체질이에요. 이 김태형 기자도 지금 40 넘은 지가 좀 오래됐는데 항상 좀 뭐 20년 동안 옆에서 좀 지켜보면서 좀 너무 좀 어리게 봐서인지 뭐 이렇게 건강할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나이는 나이가 되네요. 특히 이제 지금 그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하면서 그렇죠. 한절기다 보니까 그런 여러분 또 각별하게 좀 건강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토요경 지난주가 이게 또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가 또 이 문세영 기수 뭐 천승. 네. 예전에 그 박태종 기수가 천승할 때도 참 그때도 좀 난리 아니잖아요. 좀 난리 났었죠. 최초다 보니까. 근데 천승 페이스는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빠르죠. 거의 뭐 한 2배 정도 단축시킨 게 아닌가 느낌이 있는데. 자, 지난주에서 이제 박 의원께서 또 골고루 또 적중을 나오셨어요. 뭐 토요 이제 서울 4경주, 8경주, 16경마 이제 10경주가 재밌었죠. 15.7배짜리 주식 적중해 주시고요. 16경주, 7경주 또 골고루 또 적중해 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주 뭐 제주 경마가 좀 시행 안 돼가지고 아쉽게 남았습니다만, 지난주는 그 토요 경마에서 고배당 2개를 잡아드렸습니다. 특히 서울 6경주 삼복성 20.6배짜리 주역 승부 적중해드렸고요. 그리고 서울 9경주도 14.5배짜리 적중 나와주었고, 서울 4경주 또 뭐 8경주는 뭐 삼복 단방이었죠. 6.3배짜리 짭짤하게 접수해드렸고, 마지막 15경주도 4.3배짜리 적중해드렸는데, 이번 주도 이제 부산 금요경마 마찬가지로 제주 경마를 가장 뒤로 돌려놨더라고요. 딱 이제 2개 경주 시작되는 그게 바로 1군 경주라서 좀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은 14개 경주가 전개되는데 한 경주도 빠짐없이 오늘은 다 풀어드릴 생각이에요. 이 중에서 이제 박남규 의원께서는 3경주, 8경주, 12경주죠. 제 개인적으로는 4경주, 7경주, 13경주 한번 승부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면서, 자, 1경주 보시죠. 국산 육군에 1300으로 전개되는 1경주. 일단은 뭐 외곽이 2마리거든요. 7번에 천하민, 6번에 모닝하이츠. 문세영 기수는 지금 999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1경주에 바로 천승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가능할 것도 같아요. 일단 뭐 천하미인이라는 마필 자체도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 대단치는 않습니다만, 일단 뭐 편성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약한 그런 편성을 만났고, 무엇보다도 이제 천하미인이 단독 선행이 유력한 그런 상황이에요. 선행을 나서는 조건에서는 여타 마필이 능동적으로 취입을 해올 마필이 없다는 점에서는 천하미인의 이상 전망은 밝은 그런 상황이고, 모닝하이치란 마필도 뭐 지난번에 완벽하게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죠. 지난번 정도의 걸음이라면 충분히 경쟁력을 지니고 있고, 더군다나 이 모닝하이치도 이제 스타트적인 측면에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번 경주가 페이스가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는 뭐 지난번 같은 느린 레이스의 취입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이 없어요. 말이 없죠. 말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뭐 이게 그래서 뭐 액면상 외곽에 2마리 하면 쌓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느끼는데,
이 상대 판타지 보이가 그나마 좀 저력이 좀 덜 노출돼서 막 지난번 데뷔전에 너무 좀 그 발주도 안 됐거든요. 그렇죠. 일단 뭐 사실 뭐 지난번 왜냐면 주행검사 때 14초가 스타트 하락이 나온 마필인데 지난번 14초 7이 나왔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다는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 판타지 보이라는 마필도 혈통적으로 보면 좀 스피드도 있고 뛰어줄 열지는 있는데 이번 경주를 앞두고 8주 만에 나왔잖아요. 근데 적용 강도가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냥 판타지 보이는 그냥 관전만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 다른 말들은 참 보이기 힘든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발 인기만 접전 구도를 좀 인정하시는 선상에서 가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첫 경주라서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가볍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의 1200 이경주가 되겠고, 일단은 뭐 지금 7번에 드림마이가 올무리로 잡혀 있고요. 상대마가 1번 아트 스포트, 9번에 마리아고 잡혀 있는데, 지난주도 네. 오랜만에 그 복승식 1.1배 나왔죠. 들어왔어요. 그래도 들어왔죠. 들어와야죠. 1.1배. 예전에 1.1배 안 들어온 적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진짜 그거 1.1배 나온 지가 한전 했는데 진짜 아주 오래됐어요. 그때 1.1배 나왔던 게 그때 1.1배 들어왔는데 근데 인기 3위가 허접한 인기 3위가 발주 직후에 출주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발주직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1.1배로 떨어졌죠. 근데 제 기억 1.1배짜리 한번 안 든 적이 있습니다. 이게 좀 오래전 일인데 이 배당판 분위기는 거의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거는 뭐 1.1배 경주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드림아이는 단독 선행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이제 일본 아트스포트죠. 아트스포트가 물론 이제 지난번 잘 뛰었고 이번에 조기 강도를 대폭 높이고 나왔습니다. 거기다 일본 게이트이기 때문에 조건적인 측면에서는 좀 유리하긴 합니다만 이 아트스포트라는 마필도 지난번에 선전이 과연 이제 우연이냐 아니면 능력 향상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의심의 여지가 좀 있어요. 물론 여타 마필도 액면적으로는 뭐 뚜렷한 마필이 없습니다만 뭐 3호 5호 찬스랄지 전 9번만 바리하고도 여기에 이제 마체가 조금 왜소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런 편성이라면 뭐 마리하고도 다시 한번 뭐 추임력이 지난번에 거꾸로는 상당히 좋았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 마리하고 쪽에 좀 더 중앙점을 두고 싶은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7번을 못 빼는 분위기 아닙니까? 네, 못 빼죠. 7번을 못 빼는데 그래서 1번의 아트스포트도 뭐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 직전에 전개는 많이 나와주었고, 그 마리아고랑 아트스포트가 지금 같이 뛰어지는데 아트스포트가 전개가 안 좋았어요. 근데 이 9번의 마리아고는 복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자꾸만 뒤로 가요. 뒤로 좀 말이 좀 그 앞서서 못 붙고 이제 뒤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이제 막판에 그러면 나와주는데 아트스포트가 이게 정말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비해서 조건이 나쁘지 않아요. 또 좋으면 좋고 그러니까 7번 선행에 1번이 바로 따라붙는 그런 구도인데 취입이 되느냐 마냐거든요. 취입 안 되면 대끼리가 아닌가 느낌이 있습니다. 청하게 실렸고 3경기 보시죠. 혼합사고나 첨자였는데 박남규이 오늘 첫 번째 출전이죠. 이 4번에 장선 라이언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끝번 두 마리죠. 9번에 금화 썬더즈, 10번에 산타 마리가 인기 많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장선 라이언은 지난번에 편성은 좀 약하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스타트도 그렇고 뚝심도 보여주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물론 신의 마필들이 얼마만큼의 능력을 발휘해 주냐 여기 관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장선 라이언은 뭐 주력 마건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싶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주력은 요건 한 방 가야 되는 그런 레이스죠. 제가 이제 뭐 신의 마필도 있고 또 이제 한두 번 밖에 안 뛰면서 아직 전력이 노출이 안 된 그런 마필이 있는데 따라서 이번 경기는 뭐 엄청난 배당을 노리는 레이스는 아니에요. 거의 뭐 충막감인 장산 라이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장산 라이언도 잘하면 이제 쌍은 뒤집힐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이랑 붙여서 주력은 한 방으로 때리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 장산 라이언 지난번에 올라온 구미가 그 익스클루시브 블루시메가 데킬로 댓글을 받던 중에 이 말이 편성은 좀 약했어요. 그만큼 말들이 없는 데 있었다는 거 아니야. 이제 나 느낌 들고 있는데 그래도 뭐 실력 두 번째로 했으니까 더 좀 그런 거 나오지 않겠느냐 한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능성하죠. 하여튼 문제는 뭐 한 방 때리더라도 장산 라이언은 뭐 관건이 아니고 이거는 뭐 이미 능력이 노출된 말이기 때문에 숨어있는 한 마리를 중에서 이제 박남기 위원이 때려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사경주 국산 육군의 천미단데 이게 지금 역시 신의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정말 노려볼 만한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문곡직하고 제가 한번 강하게 한번 때려보고 싶다는 느낌이 강하게 왔던 게임인데, 자, 사경주 보시죠. 일단은 뭐 안쪽에 두 마리가 강력하게 팔릴 거거든요. 이번에 무한도마, 이번에 에리카. 자, 어떻게 보시죠? 일단 뭐 대끼리는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무한도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두 번 다 선행을 가서 아직까지 입성을 못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신의 앞이기 때문에 뛰면서 조금씩은 좋아지고는 있죠. 따라서 이번 경주 또 다시 이제 선행 가능성이 높은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이제 에리카예요. 대끼로 팔리고 있는 에리카가 요게 이제 극단적인 단거리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행을 못 갔을 경우에는 정말 뭐 맥없이 무너질 가능성도 높고, 그랬을 경우에 에리카가 일반 게이트 2점을 살려서 먼저 또 튀어나가서 승부수를 띄울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또 무한도마가 능력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엄청난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선행을 쉽게 못 가고 뭐 경합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뭐 무한도마도 장담할 상황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좀 과감하게 복병들 위주로 해서 고배당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기인데, 저는 4번말 럭키라이트가 이게 주행감사 때 역시 선행과 같은 마필이에요. 기본적으로 스타트 능력도 좀 있고 또 욕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측면에서는 4번 럭키라이트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1번 게이트의 안효리거든요. 네. 에리카가 주행감사 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뭐 게이트 이탈 상당히 좋았지 않았습니까? 맞죠. 네. 그리고 이제 무한도마가 혈통이 매니피 혈통인데, 매니피 혈통이라는 마피를 아시겠죠? 이게 공통적인 건 이제 공통적인 특징인데 게이트 이탈이 빠르진 않아요. 대하시로 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에리카는 게이트 이탈 자체가 좋은 마필입니다. 두 마리가 근데 딱 한 튀어나와가지고 50m, 100m 안쪽까지는 경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1번, 2번이 어떻게 보면은 딱 먹기 좋은 떡 같습니다만 싸우는 순간에는 둘 중에 한 마리는 괴사할 공산이 큽니다. 심하게 싸우면 둘 다 빠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 경주에 나오는 신의 말들이 저는 좀 짱짱한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띄워줄 말들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런 승부를 들어감이 있어가지고 1번, 2번을 다 버리고 가는, 그래서 배당이 어마어마한 배당이 터지는 것을 우리가 한번 노릴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경주는 불문곡직하고 무조건 인기말 승부는 위험성이 있다. 대끼리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런 경주는 대끼리 승부는 위험하다. 다른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말들 중심을 이끌어간다면 망회에 고배당 한번 먹을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경주 한번 재밌게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경주 보시죠. 국산육군의 1200인데 오경주는 역시 뭐 끝번에 이제 12번 오썸 드래곤 중심으로 배당가 돌아가요. 3번에 사자왕이랑 11번에 미라클 캣이 많이 좀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액면은 외곽 두 마리입니다만 사실 두 마필 모두 좀 위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죠. 일단 오썸 드래곤 같은 경우도 뭐 계속해서 데뷔 이후에 대끼로 팔리고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큰 능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또 일본 게이트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이고, 이번 경주도 외곽에서 선행이 쉽지 않죠. 안쪽에 뭐 플라이 챔프가 선행을 가락생 놓기 때문에 따라가는 오썸 드래곤 조금 위험하다 보여지고, 미라클 캣도 좀 끝번으로 밀린 거는 더 나아요. 지난번에도 이제 늑발을 하면서도 올라오는 뭐 끈기는 보여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미라클 캣이란 마필은 그동안 이제 그 악벽 때문에 조기를 못했던 마필인데 지난번부터 이제 조기를 제대로 하면서 걸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썸 드래곤보다는 그래서 좀 미라클 캣이 낫지 않나 보여지고, 저는 3번 사자왕이 여기 11주 만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조기 강도를 다 끌어올리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선의권에서 움직이는 사자왕에게도 기회가 충분히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12번이 너무 좀 과도한 인기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어요. 솔직히 이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승부 안 했겠습니까 이거? 존내 간 거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존내 가서 안 된 겁니다 이게. 근데 이번엔 말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끝발이 나오는데, 직전과 같은 전개를 장담할 수 있는 상태 중에서 직전보다 더 강한 인기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11번에 이거 미라클 캣도 지난번에 늑발하고 올라온 거는 뭐 괜찮다 싶긴 한데, 이것도 최고가 너무 430대 마필이라서 좀 작죠. 좀 불안감이 있다는 얘기면 해서 불안한 인기 두 마리가 지금 팔리고 있는데, 아마 그래서 이제 박영께서 3번의 사자왕, 사자왕은
좀 공백을 가진 게 개인적으로 좀 잘한 게 아닌가 잘한 결정 네,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좀 어느 정도까지는 당근에서 떼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단 조교가 데뷔 후에 이번에 제일 강해요. 공백을 가지고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싸리 지금 상태가 그렇다면은 일본의 플라이 챔프 그야말로 이번에는 독땡이야 독땡. 지난번 경주 이게 1300에서 야내 기수가 이제 당시 그 7번 게이트였거든요. 선행을 치고 나가는데 5번에 이제 퍼펙트 클로네한테 막히면서 경합 바닥 무너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플라이 챔프가 이마필의 선행을 독주를 막을 사람이 없다 이게. 게임 안 돼요 게임. 딴 말들은 어쩌면 결승선 딱 들어서 가지고 이 말을 잡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세 번 경기는 플라이 챔프의 독된 가능성 그리고 숨어있는 능력 가능 마필 3분의 4자방 이 두 마리가 인기마 두 마리를 견제해 나가는 구도 충분히 가능하다. 아시겠죠? 자 6경주 갑니다. 국산어곤의 1200 4번에 이제 스윙캣이 강하게 잡혀 있고요. 여기 이제 8번 포토시 내지는 1번의 아침 고요 상대 막권인데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충만 없다고 봐야죠. 일단 뭐 스윙캣이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번 경주는 이제 페이스가 빨라요. 지난번 최근에 스윙캣은 정말 널널하게 편하게 산에 갔었는데 일단 뭐 6번만 스마트도 지난번에 상당한 발주력을 보여줬고 인기 마필이 뭐 포토시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스윙캣이 충만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앞선이 조금 오버를 하면서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에이스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11번 상황전 또 가능하다고 봐요. 이 마필도 지난번에 이제 승문전에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뭐 뚝심은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앞선이 어떻게 전개되냐에 따라서 가능하고 일단 뭐 포토시를 저는 가능 세게 봅니다. 지난번에는 너무 무리했죠. 선의권에 가도 되는 마필인데 마치 선행을 안 가면 안 되는 것처럼 초반에 이찬호 기수답지 않게 좀 오버페이스를 하면서 무너졌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3위 가든 4가 가든 6위 선행을 가든 간에 포토시가 선의권에서는 뭐 전개적인 메리트 능력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낫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지난번 포토시 레이스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레이스였습니다. 충분히 7월 5일처럼 앞선 보내주고 그 옆에서 뭐 외곽을 돌는 거나 뭘 하는 간에 뭐 따라만 가도 그림이 나오는 마필인데 왜 지난번에 스타드 퀸이란 마필과 그렇게 무리하게 선행해가지고 거의 뭐 사코나 딱 들었었는데 거의 뭐 이미 오버페이스더라고요. 이미 뭐 그때 400만 따로는 마필과 10마신 정도 차이가 벌어져 버렸으니까 그 점에서는 좀 납득을 할 수 없는 경주 전개가 아니었냐 하는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용은 저기서 이천억씩 있었고 그렇죠. 패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렇게 포토시가 무리하게 전개를 함으로써 아침 고해가 주워먹은 게임이에요. 그래서 아침 고해가 어부질이죠. 네, 그래서 아침 고해가 또 지난번에 추임력이 좋아서 팔렸는데 아침 고해는 배팅하면 안 되는 에이스예요 이번 경주는. 그러니까 뭐냐면 결과적으로 보면 아침 고요보다는 포토시 세다는 얘기잖아요. 훨씬 세죠. 훨씬 세죠. 그 오버페이스하고 지랄 난리를 쳤는데 아침 고요가 그 겨우 일맛이 일맛이 약간 이기는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전 포토시를 인정한다면 아침 고요는 거의 논외의 막건이고 진짜 제가 볼 무서운 말은 12월 상황전 상황전. 이게 지난번 경주만 개발을 써서 그렇지 그전 레이스 보시기 바랍니다. 5월달, 4월달, 특히 3월, 특히 3월달은 진짜 엄청난 외곽 도는데 힘 하나는 정말 이번에 나오는 말 중에서는 가장 좋은 말이 아닌가 느껴 들고 있습니다. 새벽 경기는 4번 스윙캣하고 11번 그리고 8번 이 안에서 일단은 쇼를 보셔야 돼요. 자, 7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5군에 7경주는 1300 제 한번 노리고 들어가는 게임입니다. 역시 강축이 없는 와중에 1번에 이제 미래 번직이라든지 3번에 골든 초이스 5번에 풋백 유승도 팔리고 뭐 12번에 명문 천하까지 골고루입니다. 충만은 없는 에이스예요. 일단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배당이 나올 경주도 아니죠. 팔리고 있는 마필 안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충마가 없다는 게 포인트고 저는 12번만 명문천하가 지난번에 좀 그 공백을 좀 가지고 나왔죠. 한 달 반 만에 나오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명문천하라는 마필은 뭐
뚝심도 가지고 있고 또 스타트 능력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외곽입니다만 무리하지 않고 레이스만 전개한다면 가능하고 저는 10번만 머시아 메르시란 마필도 김동수 기수가 희생했는데 머시아 메르시도 역시 선입권에서 움직이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뭐 10번만 머시아 메르시랄지 10번 명문천하 이런 마필들을 노리고 가야 되지 않나 보입니다. 이 머시아 메르시도 지난번에 초반에 네. 반짝반짝이길래 좀 뭐가 팔려 했어요. 저기 왜 팔리지? 근데 야 그때 당시 1번 게이트 자리 딱 잡아 네. 나가는데 예. 왔구나. 팔리는 게 이유가 있었구나. 되게 쉽더라고 이게. 그러면서 당 이쿠야스가 그 기승했던 피스로이가 마지막 순간에 힘을 못 내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저 주님기만 들어가지고 이제 그 21배짜리 잡은 거 아닙니까 이게. 일단 그래서 참그 보시면 이 정말 조선경마는 참 정말 배당판입니다. 과거에 보시면 과거에는 이제 매출이 많고 할 때는 보통 초고 이제 배당이 딱 열리면은 거의 한 못해도 1억 정도는 미리 실렸거든요. 와 요새는 초장 배당판이 2천만 원 넣기가 힘들어요. 서울이고 부산이고 간에. 내가 보면서 저는 그만큼 이제 이 경마 인구 이제 매출 많이 줘. 매출도 중은 경마실 팬들도 미리 막고 살 이유가 없다. 그거 같아요. 미리 몇 건 안 사고 딱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이제 막 돈이 실릴 때 배당 떨어지는 거 보면 정말 이건 장난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좀 경마 배팅 자체도 치열해졌다 느낌이 오고 있는데 야금 중장은 그게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뭐 인기말들도 지금 기존에 이제 뭐 사군말들하고 지금 올라오는 말들도 많이 팔려 있고 특히 뭐 일본에 지금 미래번쩍 든다고 했는데 솔직히 미래번쩍이 지금 원게이트에서 승훈이 기승이고 해가지고 뭐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모을 것 같아요. 당연히 가면은 이마필이 뭐 댓글로는 810선이 큰데 이게 그렇게 게이트 이때의 좋은 마필이 아니고 일본 게이트가 어쩌면 좀 독이 되지도 않을까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필의 인기말을 팔리는 순간 우리가 바로 찬스죠. 그러니까 배팅을 하는 배팅 해야 되는 경주가 뭐냐면 인기마가 좀 인증이 안 될 때, 인기마가 좀 약하게 보일 때, 그때가 저는 배팅의 찬스를 역으로 볼 수 있는 아니면 이제 자기가 이제 보고 있는 복빙이 워낙 이제 센 느낌이 있을 때 그때 가는 거고 만약 그 두 개가 상충된다. 그러면은 뭐 대승부죠. 그런 게 바로 A급 승부예요. 그런 게. 그런 느낌 들면서 이번 이제 7경기도 인기만 타협할 필요 없습니다. 노리는 복빙 위주로 가는 신승훈의 승부 기대해 주시면서 자, 8경주 혼합사고는 1200이 되겠는데 박남규 위원회 출신인데 8경주도 신의 말들이 많이 나오고 강축이 없는 그런 게임이 되겠고요. 자, 배당판도 정말 아싸리가 팔릴 것 같아요. 2번에 해피한걸, 4번에 미스파크, 6번에 아르고 임팩트, 7번에 장산대로 또는 9번에 구름이의 날이 골고루 잡혀 있는데 중구난방이죠. 중구난방이죠. 일단 이번 경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강하게 노리고 있는 마필이 한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쌍승시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충막감, 완벽한 충막감이 한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경주는 제가 구멍수를 많이 가져갈 생각은 없어요. 주력은 배당이 많이 나오든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바람이 불어서 적게 나오든 못 나와도 10배는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어쨌든 주력은 이거 제대로 된 승부, 한방 승부 가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아사리판의 한방이라는 데가 의미가 있지 않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정말 저는 이거 굉장히 좀 난해하게 나는 게임입니다. 2번, 4번, 6번 이런 말도 인기말로 잡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6번의 아르고 임팩트 여기 조금 저는 좀 느낌 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 나머지 말들 거의 하여튼 이런 게 힘들고 이런 신말레이스는 역시 그래도 박남규 위원이 대한민국 넘버원 아니겠습니까? 박남규 위원을 놓기 원하는 승부 8경주만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경주 보시죠. 국산사고는 1300인데 구경주는 5번에 마하나임 중심으로 배당안 돌아가요. 2번에 프레시켓이라든지 4번에 돌준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전 대끼리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이십니다. 마나임이랑 프레시케이랑 뭐 선행 충돌도 있을 수 있었고 아니면 프레시케이 먼저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죠. 이번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조개하는 모습 보니까 이번 게이트라면 뭐 프레시케이 선행을 가고 마나임이 이제 외곽에 붙든지 뭐 선행권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앞선에서 저는 끝난다고 봅니다. 취입을 해올 수 있는 마필이 능동적인 마필이 없어요. 뭐 4번 돌진 같은 경우도 이게 거리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열심히 타면서도 그 거리민 그런 마필이고 워키던트도 그렇고 뭐 미라클 러너라는 마필도 지난번에 정말 최선의 레이스를 하고 그 정도의 걸음이라면 취입을 해 선입권이나 막판에 한 발 쓰기는 어렵다. 어쨌든 앞선에서 전개를 하는 마나인과 프레시켓이 동반 입상이 가능한 경주가 아닐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선행마가 너무 좀 많다는 느낌이 있어요. 프레시켓이 갈 것 같아요. 어쨌든 2번 한 1번에 시종일료도 기습이 가능하고 5번에 마나임이 만약에 선행 실패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혈통적으로는 뭐 단순한 선행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선행을 못 간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마나임은. 어쨌든 앞서는 1번, 2번, 5번, 6번, 7번, 막 8번까지 전부 다 선두력이 다 가능한 상태가 되겠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좀 이제 그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그 선입권 전개가 가능했던 8번의 누리왕 양기 한 4위권 정도 나와 있는데 요 말은 저는 뭐 지난번 경제 솔직히 좀 인정이 안 되는 맛이 있습니다. 좀 따라가는 맛이 있기 때문에 저는 8번쯤 보고 싶고요. 일단 뭐 배팅의 축은 뭐 5번의 마하나임 좀 싸우더라도 어느 정도 힘만 안배가 된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10경기 넘어갈게요. 국산 4군 1400으로 정해되는데 요것도 이게 지금 말할 얼마 안 납니다만 지금 배당판은 2번의 장산지존과 8번의 화이트 핫듯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의외로 좀 까다로운 것 같은데요. 까다롭죠. 왜냐면 뭐 장산지존은 저는 인정합니다. 뭐 지난 6월 달에도 전기가 굉장히 꼬였던 마필이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이번 경기는 독땡입니다. 장산지존의 독땡은 이편성에서는 뭐 충분히 먹히는 마필이고 문제는 8번 화이트 핫듯이죠. 이 화이트 핫듯이는 워낙에 바닥권에서 취입을 하는 그런 마필인데 이 하이트 핫듯이 같은 경우는 출전 두수가 단촐한 레이스에서는 조금 취입이 안 먹힐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취입만 항상 단점을 가지고 있죠. 전개가 앞선이 무너지거나 전개가 좀 꼬였을 때 한 발을 쓰는데 이렇게 출전 두수가 적은 레이스에서는 일렬로 쭉 늘어서는 상황에서의 취입은 조금 어렵고 또 기복이 워낙 심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 믿고 뭐 2번, 8번 막권을 살 수 있는 경주는 아니라고 봐요. 대길인데 따라서 저는 6번 정상미르라는 마필도 지난번에 전개가 너무 이상했죠. 선행 앞선에서 레이스를 전개하는 마필인데 바닥권에 있었다는 것도 그렇고 또 지난번에 경주는 저는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정상미르가 여기 선의권에서 뭐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보여지고 올데이 같은 마필도 역시 선의권에서 움직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취입을 해보는 하이트 핫디시보다는 뭐 3번, 6번 쪽에 배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섭이 지난번에 좀 덜 팔리더라고요. 좀 이상했죠. 이게 지금 그래서 마지막에 단선수 2위까지는 팔리긴 팔렸는데 그것도 뭐 마지막 순간에 억지로 이제 뭐 대안을 못 찾으니까 이 배팅하시는 분들이 또 그래도 뭐 그래도 줄고 해가지고 저도 이게 처음에 뭐냐면 1800대가 1300 내려왔단 말이라서 뭐 거의 뭐 무조건 될 줄 알았어. 근데 배당금이 이상한 거라 이게 보니까 역시 이상하게 타더만요. 못 들어봤는데 이게 뭐 1300에 절대 꿀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1800도 됐단 말이기 때문에 또 피크 센터를 잡아야하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습니다. 하여튼 화이트 하트시를 정상미래가 6월 7일 날 1800가 2일만 필이에요. 결코 이게 약한 말은 아니라는 거 좀 참고를 하시고 싶어요. 자, 11경주입니다. 혼합 3군에 1300이 되어 있고 11경주는 자, 역시 난해합니다. 축이 없고요. 1번에 샌드위즈, 4번에 이노엔 갈란트, 그리고 7번에 코데이스, 또 9번에 미스로브, 10번에 카이제노웨이. 정말 중구난방인데요. 네, 이번 경주도 뭐 충마 없는 뭐 인기마 접전 경주. 큰 이변은 나오긴 좀 어렵고 인기마 안에서 들어오는데 배당은
한 20배 정도 언저리에서 형세가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이고 충마가 일단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좀 산화가 많기 때문에 앞선이 좀 지저분할 가능성이 높아요. 안쪽에 이른바 샌드위즈 3번마 100억이 특히 또 9번마 미스로까지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뭐 휴양을 하고 나옵니다만 아너앤 갤런트가 역시 선위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능력적인 측면도 그렇고 전개적으로도 나쁘지 않다는 점. 그리고 7번 코드에이스 같은 경우가 그런 측면을 보면 전개적으로는 좀 유리하죠. 추입을 해올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코드에이스라는 마필도 지난번에 3착을 하긴 했습니다만 안쪽으로 좀 심하게 기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걸리는 부분이고 저는 오히려 외곽의 10번 카이든 웨이가 선위권에서 신앙철 기수랑 저는 임마호흡이 굉장히 잘 맞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조기도 굉장히 잘했다는 점에서는 카이든 웨이 쪽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싶은 그런 에이스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코드에이스는 너무 좀 늑발이 좀 심해요. 네, 심하죠. 지난번에도 늑발하고 올라오는 그램이었습니다만 뭐 일단 개늑발 일단 늑발하고 난 뒤에 이제 뛰어봐야 하는 그런 말이라서 그렇고 문제는 이제 앞선이 많은데 저는 그러나 1번의 샌드위치 지난번 경주를 복귀보지 아시겠습니다. 당시 그 13번 게이트에 마천누라 마필이 임경기수가 독에 잔뜩 올라가지고 외곽에서 정말 대가 심하게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8번 게이트였던 샌드위치가 당시 좀 자리를 좀 빼앗겨가지고 좀 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그림이 좀 무뎌지고 말하는데 예상으로 이마필 그 1번 게이트에 기승했을 때 그러니까 5월 31일 레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벽한 레이스를 전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번호를 많이 타는 마필인데 안쪽에서의 자리만 확보된다면 저는 뭐 이편성이 가장 세지 않나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1번 한 마리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있고요. 나머지 말려 중에서 이제 박 의원께서는 10번에 카이젠웨이 복병으로 일단은 지목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서 자 12경주 오늘 박남기 의원의 세 번째죠. 세 번째죠. 네. 세 번째 추천이고 국산 3군의 1700 경주를 많이 하니까 또 추천을 또 세게 하니까 뭐 좋긴 좋네요. 자 이번 12경주는 역시 강축이 없습니다. 일단 3번에 슈퍼탱크하고 6번에 캐나코가 좀 잡혀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뭐 다른 말들도 바글바글 되고 있습니다. 자 추천의 변 한번 들어봐야죠. 충분히 역시 없는 레이스죠. 뭐 슈퍼탱크라는 마필도 기본 마필이고 또 20년은 부담을 안고 있고 캐나코라는 마필도 1400까지가 정말 적정인 그런 마필이에요. 지금 이게 1700입니다. 액면은 뭐 그렇답니다만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썬더캣에게 쉽게 우승을 내주는 모습도 그렇고 1700의 캐나코는 좀 메리트가 떨어지는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인기 마필들이 이게 불안한 그런 레이스인데 제가 노리고 있는 복병 정말 제 관리형 복병인데 아주 좋습니다. 컨디션 이번 경주. 따라서 인기 마필이 좀 능력적인 측면도 그렇고 좀 허접하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그 마필이 이번 경주를 통해서는 입상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복대복 막공까지 노리고 가는 추천 요리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하여튼 12경주 슈퍼탱크는 지난번 경주보다는 6월 21일 레이스를 한번 복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함수 20% 불량주였는데 4번 게이트에 정말 최적이었습니다. 확실히 좀 거리가 좀 늘어나서 그런지 그 레알라이트를 결국은 못 이기더라고요. 이게 이 차이는 뭐 3박 4일 뛰어도 그렇죠. 못 잡는 3박 4일 뛰어도 못 잡는 그림이에요. 1700 1753입니다만 뭐 1854나 뭐 저번에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인기마로 팔리기 때문에 인기마 베이팅 큰 의미 없는 것 같고 숨어있는 말 한 마리 바로 박남기 의원의 추천 강공마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3경주 1군 경주가 준비되어 있고 제 개인적으로 가장 노리고 있는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국산 1군은 1800이 되겠는데 자 13경도 지금 강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와중에 이제 5번에 라이크 드 선 그리고 9번에 임페투스 잡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충분은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 라이크선이 최근에 뭐 액면이 가장 그럴듯해서 많이 팔리는데 저는 라이크선은 이번 경주 정말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주는 최근에 물론 잘 탔어요. 지난 5월달에 1900에서 선행 가서 불꽃대왕이 일마신 지난번에도 뭐 마니피크 불꽃대왕이랑 정말 대등한 그런 걸음을 보여준 마필인데 문제는 경주 거리입니다. 이게 1400이 정말 적정인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 5월달에 1900은
편안하게 선행을 갔기 때문에 들어왔던 얘기예요. 이번 경주는 뭐 선행은 언감생신 택도 없죠. 여의골드하고 맥킨지 보이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선행을 못 가는 라이크선은 1800이라는 경주 거리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걸 빼고 승부를 오히려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기본 능력은 뭐 임페투스가 그래도 가장 낫죠. 지난번에 제주 제주 특별 도시자배에서도 3차까지 올라왔는데 그 부산 말들이 워낙 세서 7마신이라는 착착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임페투스에 올라오는 것 걸으면 좀 날카로웠다는 점에서 임페투스 선전이 기대되고 무몬트라 마필도 1번 게이트라면 뭐 5번, 7번, 10번 이런 거 보내주고 선입권에서 움직이는 전개적으로도 또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무몬트도 뭐 연투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3번에 마이데이 있지 않습니까? 마이데이. 제가 지난 과거에 뚝선배 때부터 계속적으로 좀 노려왔던 마필이다가 이제 5월 3일날 막판에 정말 강바람도 불었고 또 6월 8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고 해가지고 7월 13일에는 열받아가지고 그동안 출장 계속 하다가 솔직히 열이 너무 받아가지고 들어올 줄 알고 들줄 안 했죠. 그러면 안 되는데 에라 들어오려면 들어야 해가지고 그때는 솔직히 마이데이가 조건도 워낙 좋았고 그래서 한번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올 줄 알았는데 너무 그때 이제 3월달, 5월달, 6월달 개인적으로 너무나 좀 아쉬워가지고 출장 안 하고 그냥 한번 털려주자 그러고 말았는데 이번에 그 제2의 마이데이 같은 말 한 마리를 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꼭 한번 멋진 배팅으로 한번 들어갈게요. 많이 기록되어 있고 자 마지막 14경주입니다. 혼합이 그래 1800인데 이게 지금 4번에 이제 하트로이하고 3번에 이제 클리어트나 두 마리가 지금 강에 잡혀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뭐 이게 마지막 경주인데 3번, 4번이 배당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대끼리 승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저는 뭐 두 마필 모두 빠질 수도 있는 경주다 이렇게 보는데 이 크레입 천하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올라오기는 올라왔죠. 물론 이제 1차적인 원인은 늑발이 원인이 되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열심히 타면서 우승을 거머쥐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지난번 늑발도 또 올라오는데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에서는 크레입 천하도 위험하고 하트로이라는 마필도 지난번에 물론 잘 탔어요. 그렇지만 이 하트로이가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 자체가 대단치도 않고 또 기복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이상한 마필들에게 좀 일격을 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이기 때문에 대끼리 승부는 저는 개인적으로 위험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외곽 13번마 K 어센딩이랄지 안쪽 1번 정상 스카이가 어쨌든 1번 게이트에서 승부전이지만 독땡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뭐 정상 스카이나 K 어센딩 특히 K 어센딩에 저는 좀 더 기대를 걸어보고 싶은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좀 공감해요. 3번, 4번이 예상을 할 때는 오도마번 한 예상하지 않습니까? 예상할 때는 뭐 이렇게 잡고 가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이 능력이 세서 잡는 게 아니고 그냥 예상 마번일 뿐이에요. 그냥. 근데 왠지 3, 4 대끼리 아닌 것 같은데 예상해야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눈에 제안을 마필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레이스이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게 들어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말들 하나 들어가지고 깽발칠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지금 확실하게 좀 촉이 올려는 말이 아직은 없어요. 이게 어떤 그래서 박유께서는 이제 골라낸 게 이제 13번의 케어 샌딩, 일본의 정상 스카이 같은 마필인데 그 외의 말들도 이게는 뭔가 좀 낌새가 좀 수상합니다. 그래서 대길도 물론 가능한 막건이에요. 3, 4 막건이 전혀 안 되는 얘기 아니고 근데 이게 감이라는 게 좀 좋지가 않다는 거는 말씀드리겠고 숨어있는 복병 뭐 지금으로서는 가장 그놈들이 그놈 같아가지고 좀 촉이 안 살아나는데 현장에서는 좀 촉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3, 4 대끼리는 뭔가 확실해 보이는데 조금은 불안감이 있는 대끼리이기 때문에 대끼리 승부를 좀 이빨하실 분들은 조금은 자중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참고로까지 부탁드리면서 사실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 잠시 일요 서울 경마 레이스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